네,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진했다는 한일 간의 레이더 공방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당시 촬영한 영상까지 공개를 하며 우리 측 함정이 먼저 레이더를 겨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에서는 관련 내용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레이더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정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가동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지나던 일본 해상 초계기에 레이더 전파가 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비행기와 선박에 탑재된 레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행자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지스 함에 해당하는 우리의 관계도 대왕 함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는 공중의 표적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하고 예. 그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레이더하고 예. 필요시에는 그것을 요격하거나 격파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을 조정 통제하는 레이더가 같이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난당한 배를 찾는 데 사용하는 레이더는 수상 표면을 잡는 레이더고요. 예. 일본 항공기를 지향했다라고 얘기하는 레이더는 공중에 있는 표적을 잡는 레이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레이더는 성능과 기능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일본 측 항공기가 우리 함정에 접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위적 조치로 우리가 레이더를 켰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본 항공기가 예. 해상 초계기인데 예. 해상 초계기는 일본에서 만든 수상 함정이나 잠수함을 찾는 아주 고성능의 일종의 폭격기 및 정찰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 항공기에는 고성능의 의뢰와 미사일과 폭탄 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의 경계 수역 내를 비행하는 도중에 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지닌 항공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측 배에서는 일본의 항공기가 150m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약 500m 정도, 500피트 정도의 거리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 경고 방송을 하고 예. 피하 식별을 위한 조치들을 다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까이로 접근했다는 것은 우리 선박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m 정도로 다가오는 것은 공격적인 상황이라고 유추하고 이제 방위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신가요? 추정이 아니라 그것은 함장이라든가 항공기 승무원들 간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나요? 150m 정도의 거리만큼 이렇게 인접해서 다가오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공해상에서나 이런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원래 국제법에는 공해상에서 항공기와 배의 접근 거리는 통상 2,000피트 이상, 그러니까 한 700~800m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항공기가 150m 정도, 즉 500피트 정도까지 가까이로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날 날씨라든가 그 해상 상황이라든가 피하의 통신 상태라든가 레이더 가동 상태 등을 봤을 적에는 충분히 저가 식별이 가능했고 우리 측에서 거기에 대한 경고 방송과 인터로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문의 방송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50m 정도까지 가까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대 행위의 의도 내지는 우리 함정이 갖는 성능이나 우리 함정의 작전 절차를 고의로 점검해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8일에 또 일본에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상에서도 좀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 영상을 봐가지고서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없는 모양이었고요. 예, 그 영상은 레이더 영상과 비디오 영상을 같이 보고 예, 그 당시에 바다 상황과 양쪽의 교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것은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일본에서 공개한 정도는 의도적으로 일본이 자기들이 안전한 위치를 비행하면서 한국이 자기들에게 미사일을 유도하는 즉 라콘이라고 얘기하는 그 레이더의 조사 절차를 수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관계가 좀 이제 밝혀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게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해달라,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건지 확인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상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우리 측에서 새로 만든 광개토함에 대한 충분한 첩보가 일본에 전달돼 있지 않았을 것이고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초계기 JS-1이라는 항공기는 예, 일본이 P3라는 오리온이라는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최신형의 대잠수함 및 대수상함 탐지용 정찰용 항공기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첨단적인 성능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서로가 이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예. 자기들의 능력과 의지와 행동 방법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공개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몽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레이더 공방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이유,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지금 동북아 상황을 봤을 적에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부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로 애매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 동해가 한국하고 안전한 관계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예. 일종의 분쟁 상존이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려놓음으로써 예. 국내 정치적으로나 예. 국제적 상황으로 일본이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동해 자체를 분쟁 가능한 부분으로 계속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